제 이름은 이리나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국제선 승무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져본 적 있나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그냥 중국의 연장선이지 뭐.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편견과 무시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배정될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또 한국이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기체 결함으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서 과연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왜 아시아 전체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몇 년 전 정말 끔찍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쿄행 항공편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한 일본인 VIP 승객 한 명이 저에게 심각한 성희롱을 했거든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사업가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죠. 승무원 아가씨, 수고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라며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답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서비스를 할 때 그 남자는 제 손목을 슬쩍 만졌어요. 손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며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어요. 승객에게 강하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음료 서비스를 할 때는 아가씨, 나랑 도쿄에서 저녁 먹을래?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봐. 나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고 심지어 제 어깨를 만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불쾌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심한 건 착륙 2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제가 기내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러시아 여자들이 다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 놓아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어요. 뭐가 그렇게 거창해?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그때 다른 승객이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승무원으로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 남자는 제가 가려고 하자 더욱 화를 냈어요. 야, 어디가? 내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정말 큰 소리였어요. 기내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였죠. 러시아 여자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건방져? 저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그 남자의 추잡한 시선과 말들이 너무 불쾌했거든요. 하지만 승무원으로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선임 승무원이 상황을 보고 다가와서 고객님,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그 남자는 별거 아닌 걸 가지고라며 자리에 앉았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남자의 추잡한 시선과 러시아 여자들이 뭐가 잘났다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동료들이 위로해줬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그 남자가 착륙 후에도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모든 아시아 국가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단정 지어버렸죠. 동료들이 한국 노선을 배정받으면 어떻게 견디냐고 묻곤 했어요. 아시아 승객들은 다 똑같아. 조심해야 해라며 제 편견을 퍼뜨리기까지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한국? 일본이랑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승객들을 만나면 그들의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죠. 저는 이런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편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조류와 충돌해 기체에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그 운명의 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정기 항공편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큰둥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또 한국이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어요. 승객들도 대부분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잠들어 있었죠. 저는 기내 서비스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비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바라봤는데 엔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류와 충돌한 거였습니다. 기장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매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기내는 완전한 대혼란에 빠졌어요. 뭐야? 추락하는 거야? 라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른들도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죠. 비행기는 계속해서 심하게 흔들렸어요. 기체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위아래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도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몸이 좌석에서 떠오를 정도였어요. 저는 급히 승객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 자신도 무서웠어요.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 발짝 내딛자마자 벽에 부딪히고 또 반대편으로 밀려나곤 했어요.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울부짖는 승객도 있었고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어라며 전화를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내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또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쳤어요. 왜 하필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정말 재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역시 아시아 노선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우연이 아닐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승객들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은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신에게 매달렸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기체 흔들림은 계속되었고 엔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비상 착륙 준비를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짜증과 분노를 느꼈어요.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한국 노선에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내가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그분만은 이상하게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기체의 흔들림 때문에 벽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어요. 아픈 어깨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한국어로 말했지만 어조가 워낙 따뜻해서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인이 러시아인인 저를 걱정한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은 주머니에서 깨끗한 흰색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다친 어깨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일단 압박해보세요라고 영어로 말했죠. 발음은 한국식이었지만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손수건을 받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제 편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의 다음 행동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가 다른 승객들을 돌보는 걸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했죠. 저는 어깨 부상 때문에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분은 제가 하려던 일들을 대신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고 안전벨트가 제대로 매어져 있는지 확인해주고 심지어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기까지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곧 안전한 곳에 착륙할 거야 라고. 그분이 러시아 아이에게 말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어였어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라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자리였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었는데 그분은 그 자리를 다친 러시아 할머니에게 양보했거든요. 여기가 더 넓으니까 편하실 거예요 라며 자신은 일반석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왜 나를 걱정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기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승객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 덕분에 제 주변만큼은 조금씩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어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은 한국의 대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응급 상황에 익숙했던 거죠. 그분은 제게 승무원님, 많이 아프세요? 착륙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이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내의 다른 한국인들도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한국인 남성의 행동을 보고 있던 다른 한국 승객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한국인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울고 있는 러시아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여주며 달래주었거든요. 괜찮아, 곧 착륙할 거야 라고 서툰 러시아어로 말하면서요. 어떻게 러시아어를 알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요.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자신이 배운 언어로 다른 나라 아이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 중년 여성분은 연세 드신 러시아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하자 즉시 달려가서 도움을 줬어요. 할아버지의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천천히 숨 쉬세요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에게 혹시 심장약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인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나누더라고요. 한 분은 아이들을 돌보고 또 다른 분은 노인분들을 챙기고 또 다른 분은 다친 사람들을 도왔어요. 한국인 비즈니스맨은 기내에서 떨어진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체 흔들림으로 인해 선반에서 떨어진 가방들과 물건들이 복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을 먼저 치우고 다른 승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한국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 아이들까지 챙겼어요. 괜찮다, 무섭지 않아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안아주고 달래주었죠.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은 주변 승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걸 드시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기내의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패닉 상황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한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승객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인 의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남성은 다친 승객들을 돌보는 저를 도왔습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좀 배웠어요.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정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편견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있던 러시아 승객들도 점점 한국인들의 침착함에 감화되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승객들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자신들도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기장의 숙련된 조종 실력 덕분에 비교적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추자마자 인천공항의 긴급 대응팀이 즉시 나타났어요. 구급차, 소방차, 의료진이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의료진들이 기내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승객들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다친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심각한 부상자가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죠. 저도 어깨 부상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인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담당해 주셨는데 그분의 손길이 정말 부드럽고 세심했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곧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치료를 마친 후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걸 드시면 놀란 마음이 진정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진짜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대추차를 마시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주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위로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공항 직원들의 대응도 놀라웠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서로 소통이 완벽했습니다. 승객들을 터미널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짐을 정리하고 후속 조치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미소였어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대할 때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거든요. 괜찮으세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러시아에서도 이런 비상 상황을 몇 번 겪어봤지만 이렇게 완벽하고 따뜻한 대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시스템적으로도 완벽했지만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이 제게 입원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루 머물기로 했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에도 직원분이 계속 챙겨주셨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제 상황을 듣고는 많이 놀라셨죠? 푹 쉬시고 내일 기분 좋게 출발하세요 라고 말하며 웰컴 드링크와 함께 작은 선물까지 주셨거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인 남성의 도움, 한국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행동,
의료진의 세심한 치료, 공항 직원들의 완벽한 대응,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여준 따뜻한 배려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이랑 다를 게 뭐 있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프런트에서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어제 저를 도와준 그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어느 호텔에 머무는지 알았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리나님, 어제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지셨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씁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다면 부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양심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부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분이 어떻게 제 과거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기내에서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린 말들을 들으셨던 거예요. 또 아시아 노선에서 이런 일이라고 투덜거렸던 그 말들을 말이에요.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도 들어 있었어요. 한국 전통 과자인 약과와 한과가 예쁜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도 있었어요. 한국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에게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대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약과를 하나 먹어보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맛과 함께 어제 받았던 따뜻한 배려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인 의료진의 세심한 치료, 대추차의 따뜻함, 그리고 이 편지까지.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그 한국인 남성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호텔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편지에서 말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건 화려한 외모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는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품격과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느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출발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인천공항 주변을 조금 둘러보기로 했어요. 사실 전에는 한국에 와도 공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편견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출발까지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에 몇 번 와도 공항에서만 머물고 갔었거든요. 편견 때문에 한국 자체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이 좀 거칠고 무질서한 편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경복궁에 도착해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시고는 같이 사진 찍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할머니와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손자가 러시아에서 유학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면서 한국 어때요?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친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동을 갔어요. 전통차를 파는 카페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들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구텐탁. 이라고 독일어로 인사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유럽 사람인 걸 보고 독일어를 시도해 본 것 같았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더니 그 학생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와, 러시아요?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푸틴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러시아 음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편견 없이 순수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물어보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명동에도 가봤어요. 쇼핑가라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 넘어지면 바로 도와주고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길거리에서 호떡을 파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보고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러시아요라고 답했더니 어머, 멀리서 왔네요. 이거 하나 서비스예요 라며 호떡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 호떡을 먹으며 한강까지 걸어갔어요. 한강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한강에서 만난 한 가족이 제게 김밥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혼자 여행 중이세요? 이거 드세요라고 말하면서요.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편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말이에요. 모스크바로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이 이리나 왜 이렇게 밝아졌어?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열려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항공사 스케줄러에게 가서 한국 노선 먼저 신청할래요라고 말한 거예요. 동료들이 깜짝 놀랐죠. 뭐, 이리나가 한국 노선을 원한다고? 전에는 한국 노선을 피하려고 했던 제가 말이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기내에서 일어난 일, 한국인들의 도움, 인천공항의 완벽한 대응,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까지. 처음에는 안 믿던 동료들도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친절했다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했다고? 동료들의 반응을 보니 저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러시아 승무원들이 아시아에 대해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한국 승객들을 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잘 대해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승객들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봐요. 승무원 언니, 정말 친절하세요라고 말해주는 승객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게 전해지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부터 천천히 익혔죠. 한국 승객들이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라며 신기해했죠. 한 번은 기내에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달려가서 도와드렸죠. 그때 제가 배운 한국어로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언니가 우리말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소통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한국 승객은 제게 러시아에서 온 승무원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했어요. 아마 다른 러시아 승무원들도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겠죠. 저는 동료들에게도 제 경험을 계속 나누었어요. 한국 승객들 정말 친절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정말 따뜻하게 대해줘라고 말했죠. 점점 다른 승무원들도 한국 노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악도 들어봤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세상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해를 깨준 나라예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거든요.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의 재회를 꿈꾸며 저는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한국인 남성을 다시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고 싶어요. 마무리 메시지 편견을 녹인 한 사람의 용기.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세상을 향한 시선은 만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는 과거에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한국 전체, 아니 아시아 전체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었는지 지금은 정말 후회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싸잡아 판단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의 따뜻함이 수천 명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한국인 남성의 용기 있는 행동,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도운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분이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인간애였죠.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지금 저는 한국 노선을 가장 좋아하는 승무원이 되었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견 때문에 놓쳤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가고 있어요. 한국어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승객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결국 마음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제 동료들도 많이 변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꾼 승무원들이 많아졌거든요. 이제는 한국 노선이 인기 있는 노선이 되었어요. 모두들 한국 승객들의 따뜻함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니까요. 한국은 나의 다친 마음을 연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에 갇혀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세상을 열린 시선으로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선입견 없이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모든 만남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쯤 그 생각을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랬듯이 그 편견이 여러분을 더 큰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 한국인 남성이 제게 그랬듯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한국,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뭐 있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되시면 대한민국 사랑의 댓글로 함께 외쳐주세요.